40~50년 전부터 제주에서는 고기국수 하나면 중요한 행사를 모두 치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푹 고운 돼지 사골 육수에 삼겹살 한 점 얹어 먹었던 고기국수 한 그릇.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던 나눔의 마음이 그 국수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잔치란 말 들어보셨나요? 가문잔치란 결혼식이 있기 하루 전 친지들과 이웃들을 모셔놓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잔치로 제주의 전통 잔치 문화입니다.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은 잔치상. 하지만 이곳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삶은 돼지고기입니다. 가문잔치도 생소한데 그것보다 더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가 모자라지 않도록 배분을 잘하고 잔치 음식을 총감독하는 도감입니다. 도감이 잘해야만 가문잔치가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도감은 가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도감이 고기 썰은 잔치꾼들 먹이는 사람 이거 썰어서 나가면은 먹이는 거. 돼지고기가 제일 이게 밥도 먹고 좀 굶주린 사람, 고기 안 먹는 사람 와서 고기도 먹고 부주도 하고 그러는 거. 잔치집에서요? 잔치집이고 영장집이고. 먹을거리가 귀했던 과거. 잔치집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돼지고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친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눔의 음식입니다. 굶주린 서민들의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었던 돼지고기. 이제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예로부터 장수마을로 유명한 바닷가 마을 한림읍 한수리. 현재 이 마을에 65세 이상 노인은 100여 명으로 밭일은 물론 물질까지 무서울 것 없는 맹렬 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저희 70 넘으신 분 한 분 있거든요. 70. 90. 할머니들 다. 그러면 여기 8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 손들어보자. 80 넘으면 손들어보자. 여기 할머니들. 네. 여기. 여기 80 넘으셨고. 우리 그러면 90 넘으신 분. 90. 예로부터 장수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는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장수율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비록 허리는 약간 구부정하지만 꼿꼿한 걸음이 인상적인 김죽저 할머니. 김 할머니의 나이는 105세. 제주의 최장수 할머니로 텃밭에 김을 손수 맬 정도로 아직도 힘이 짱짱하십니다. 덥어 더워. 이제 더운데 그런 거 조금씩 하여간에 많이 하지 말서 섬을 땀 덥어 땀. 평소에 그냥 조금 더 앉아서 놀지 않고 그냥 밭에 가서 일이 할 거 있든 없든 가서 보고 만져보고 뜯어서 오고 상추, 배추, 파, 호박 그런 걸 다 갖고 와서 심어가지고 난 허자니도 어머님 심어놓은 걸 난 따다 먹는 사람. 텃밭일은 물론 며느리가 일 나가면 할머니는 밥상도 손수 차려 드십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보통 70세가 넘으신 할머니들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노환으로 고생하시게 마련인데요. 어찌된 게 김죽조 할머니는 감기는 고사하고 틀니를 끼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손수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비롯해 가벼운 집안일은 물론 무거운 밥상도 척척 드십니다. 그럼 어디 할머니의 장수의 비결 알아볼까요? 규칙적인 식사는 물론이고 적당한 운동과 일,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된장과 양파를 넣어 삶아서 먹는 돼지고기, 그 정도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돼지고기 옛날부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해죠. 좋아해죠. 입에 안 맞은 건 아예 먹어지. 입에 맞자는 거 먹어줘. 쟤는 못 먹지. 그렇지 못 먹지. 입에 맞자는 걸 못 먹어. 잡곡밥과 호박된장국, 삶은 돼지고기와 톳무침에 소박한 밥상. 언뜻 생각하기엔 삶은 돼지고기가 장수 음식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지만 장수에 영향을 주는 제주 전통 음식 중 3번째가 돼지 내장과 모자반을 끓인 몸국인 것을 보면 장수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조사에서도 삶은 돼지고기가 장수하는 데 중요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수 노인들이 이제 육류 가운데는 으뜸으로 삶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고 있고, 이런 것이 어떤 과학적인 영양학적인 것들과의 어떤 연관성을 증명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저희 제주도와 유사한 어떤 지역으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서도 장수 노인들이 삶은 돼지고기를 즐겨 이제 먹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미루어 볼 때 제주 지역의 장수 노인들도 이 육류 가운데는 이제 삶은 돼지고기를 아주 즐겨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아마 이제 간접적으로 이 고단백질인 이 삶은 돼지고기가 장수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북쪽에 위치한 오기미손. 마을 입구에는 장수마을 표석뿐만 아니라 70세는 어린애고 80세는 청년, 90세가 돼야 어른이라는 비문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장수마을입니다. 산책을 통해 건강을 다지는 올해 87세의 오쿠시마 기요코 씨와 95세의 오쿠시마 히로시 씨 부부. 이 부부의 건강 비법을 통해 오기미손의 장수 비밀을 알아볼까요? 이 부부의 건강 비법은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두 번째, 부부가 함께하는 산책.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건강 비법은 대부분 밥상에 숨겨 있다고 하지요.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는 음식에 그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도 제주의 김죽조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삶은 돼지고기를 즐기시는군요. 일본식 된장을 넣은 국물에 무나 다시마, 당근을 넣고 돼지갈비를 넣어 끓인 돈지루라는 음식은 한국의 된장국처럼 매일 식탁에 오를 정도로 오키나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밥과 돈지루, 락교와 고야, 세계 제1의 장수촌 오기미손의 소박한 밥상입니다. 이곳 역시 김죽조 할머니의 밥상처럼 삶은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죠. 대개는 돼지고기라든가 일반적인 고기들을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소화 흡수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적인 부분에서 우리 몸에 체내에 들어가서 그런 영양적인 부분이 이렇게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삶아서 먹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돼지고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이 화가 많습니다. 열이 많은 그런 체내에 열독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돼지고기는 그런 독소, 열독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광촌 같은 데에서 진폐증 환자분들한테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런 독소를 제거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를 실험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소들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돼지고기에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자체가 아마 장수의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에 야저라고 되어 있는 돼지고기는 성이 평하고 맛이 신감하여 무독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허약한 사람을 살찌게 하고 음기를 보하는 데 좋은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의학적인 효능 외에 돼지고기의 식품 영양학적인 효능은 어떨까요? 우선 우리가 자주 먹는 삼겹살인 경우
육질이 부드럽고 맛은 좋은 반면 지방이 28.4%로 많습니다. 하지만 목살과 안심, 등심은 지방보다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칼륨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어린이 성장 발육에 아주 좋습니다. 아울러 녹는 점이 체온보다 낮아서 중금속을 해독시켜주고 곱고 윤택한 피부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돼지고기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18% 수준으로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은 우리 몸의 성장이라든지 근육 강화, 또 면역 물질을 합성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 돼지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서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영양소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우리 밥상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활력을 주고 또 피로 회복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서울 잠실의 한 식당.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단했던 하루를 삼겹살 한 점과 소주 한 잔에 털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가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12년 동안 한결같이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판 보고 흔히 말하는 그 제주 뭐 똥돼지 하니까 제주도 고기가 좋다, 맛이 좋다. 그래서 오는 거죠. 마트에 가도 항상 제주돼지 좋아해요. 먹으러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잘 알지요. 고기를 알지요. 그리고 흑돼지 있는데 흑돼지도 알고 이 제주고기도 알고 다 알지요. 정평 나 있는 제주 돼지고기의 맛. 하지만 요즘 그것을 악용하는 식당이 많아 이곳에서는 제주산임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빈 박스를 비치해뒀습니다. 서울 문정동에 위치한 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입니다. 자, 떴습니까? 좋죠? 아, 예, 좋네요. 이야, 좋다. 삼겹이 좋죠. 기가 막힌다. 소비자들이 대부분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먹어보고 좋아하고 또 찾아오고 하는데, 다른 일반 고기들은 그런 퀄리티를 유지가 잘 안 돼요. 계절마다 차이가 나고 맛 차이가 나고, 또 보면 또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는 고기가 또 맛이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제주산 돼지고기는 퀄리티가 항상 일정하다고 봐야 돼요, 맛이. 그래도 계절에도 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느낄 정도, 심할 정도는 그게 아니고. 역시 제주 돼지고기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네요. 청정한 지역에서의 사육, 철저한 등급 관리와 유통, 이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제주 돼지고기를 만든 힘입니다. 한경면 두모리에 있는 제주 토종 흑돼지 농장입니다.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예민한 동물이 돼지죠. 산과 들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돼지는 그중에서도 진흙에서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돼지를 무려 1년 이상 키운 다음 출하한다고 하네요. 소위 말해서 일반 돼지가 우리가 5, 6개를 하는데, 반면에 그 토종돼지는 1년을 넘게 출하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쌀에 비교하면은 앞에 거는 이 조생종이고 뒤에 거는 만생종이에요. 쌀 만생종이 잘 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오래 길러서 성숙기간이,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돼지도 성성숙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성성숙이 되면은 고기질이 맛있어요. 어떠세요? 제주 토종 흑돼지의 단면을 보니 확실히 일반 돼지와는 육안으로도 달라 보이죠? 제주 토종 흑돼지가 맛 좋은 까닭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청정 지역에서 1년 넘게 기른 다음 출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강원도 횡성 한우와 더불어 지난 2006년 9월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었는데요.
청정한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돼지고기 품질이 우수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을 하였고 2001년도에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역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적인 특성이 되겠고, 지리적인 특성인 경우는 돼지고기 고기 중에 수분 함량이 한 5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돼지고기에 제주 물이 좋기 때문에, 삼다수라는 물이 좋기 때문에 고기 수분 함량에서 고기 맛을 좌우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 2001년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역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농가의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입구에서부터 철저하게 방역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에 의해서도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위생가운 착용과 소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자리 잡은 이 농장의 돼지는 언뜻 보기엔 제주 토종 흑돼지 같아 보이지만 이른바 버크샤라고 불리는 교잡종으로 토종 돼지와 합쳐진 우수한 품종입니다. 제주 돼지가 우수한 까닭은 첫 번째가 깨끗한 물과 공기라면 두 번째는 철저한 종돈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철저히 방역하는 것은 기본이고 돼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또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돼지의 혈통에서부터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돼지 생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농장은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세계적 식품위생 관리 방식인 해삽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농장이 이제 위해 요소를, 즉 이제 주사침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그런 돈 체내에 잔류할 수 있는 거를 잔류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거를 문서화시켜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걸 인증받은 겁니다.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 돼지 농장입니다. 최근 항생제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른 바 있는데요. 항생제로 오염된 돼지는 체내에 항생제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분뇨 속에서도 남아 돈사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더구나 더럽고 악취나는 비좁은 돈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항생제를 먹으며 성장하는 돼지는 각종 만성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돼지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를 주는 항생제를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가장 좋은 환경의 무항생 사료를 젖대고 바로 먹임으로써 돼지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YC2000 우리 항생제 대체거든요.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미생물 제제인데 이 돼지 설사 예방 이런 쪽에 이제 하는 거라서 이후해서 며칠 한 5일 동안을 이 물을 타서 돼지한테 먹여주면은 일체 설사도 없고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용하고 나서 한 5일 동안을 먹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항생제를 쓰지 않고서도 돼지의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항생제 대체제인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을 양돈 사료에 입힌 후에 국실로 집어넣어 15일 동안 발효 건조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분쇄해서 포장하고 사료 1톤당 1kg을 넣으면 항생제 대신에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 대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돼지에도 좋고 더 나아가 사람에게도 좋은 미생물 항생제의 효과 직접 들어볼까요? 네, 우선 항생제를 안 써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고요. 또 자연 친화적으로 양돈을 하다 보니까 돼지한테도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복지 차원에서도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폐사율이라든가 항생제를 쓸 때보다 더 줄일 수 있었고요. 이 고기 육질 면에서도 이 반려된 미생물을 먹이다 보니까 흑돼지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육질을 가진 돼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7년 동안 연구한 끝에 미생물을 개발하고 지난 2004년부터는 무항생제 돼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이 농가의 뚝심.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국립농수축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돼지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육 부분뿐만 아니라 도축 기준 또한 까다롭습니다. 도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면 생후 180일 된 돼지의 생체중이 110에서 125kg이 되어야만 도축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과 위생, 환경 분야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정하는 무공해 청정축산물 FCG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FCG 중에서 그 돼지고기의 맛과 관련된 조사 항목으로는 비육 후기 사료를 적어도 20일 이상 40일 정도로 반드시 급여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출하 체중을 적어도 110kg 이상 이렇게 유지시키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목은 제주도 돼지고기의 그 품질과 맛, 육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탄생되지 않은 제주 돼지고기의 맛. 단순히 맛 좋다는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맛 속에는 엄청난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품질과 위생, 환경, 이 3박자가 잘 맞아야만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탄생하는데요. 제주 돼지고기를 맛보신 분들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지네요.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요. 입맛에 꽉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당기는. 일단 돼지 냄새가 안 나가지고 그게 좋고, 그리고 또 되게 담백한 것 같아요. 좀 맛있네요. 고기가 담백하고. 바로 이 맛이에요. 석쇠 위에서 돼지고기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살과 기름의 적절한 비율, 소고기에서나 볼 수 있는 마블링. 한눈에도 최상급의 육질이라는 생각 드시죠? 과연 제주 돼지고기는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제주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 경성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찾았습니다. 경성대학교 식품공학과는 지난 2002년 제주 양돈축협과 함께 제주 돼지고기와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맛과 성분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체중 110에서 125kg 제주 돼지고기의 경우 우리 몸 구성의 가장 중요한 물질인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맛과 연관된 글루탐산의 함량 또한 높습니다. 또한 육질과 맛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수력과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 뭉침성에서도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서 기르는 돼지는 옛날부터 운동량이 많았습니다. 즉 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래 길렀습니다. 출하 체중이 작아서 성숙되지 않은 돼지를 출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환경이 사면의 바다에 의해서 깨끗한 물과 그 공기에 의해서 돼지의 그 지방의 탄력성을 높여주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길렀다 하더라도 품질이 더 우수한 것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운동량과 성숙도, 그리고 깨끗한 물과 공기, 까다로운 출하 시스템 등 제주 돼지고기가 유명한 까닭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맛있다고만 느꼈는데 그 속에는 놀라운 맛의 과학이,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온 돼지 농가와 행정당국의 땀방울이 숨겨져 있었네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재미있는 돼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돼지고기로 유명한 제주에는 돼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똥돼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똥돼지 이야기입니다. 제주의 독특한 주거 문화와 민속이 살아있는 성읍 민속마을. 관광객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곳은 바로 돼지를 키우고 있는 통시입니다. 제주의 통시는 육지부의 변소와 달리 사람들이 대소변을 보는 공간과 돼지가 활동할 수 있는 돼지우리가 서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간이 트여 있고 넓습니다. 또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곳일 뿐 아니라 사람의 인분을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제주의 척박한 환경을 말해주는 독특한 생활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돼지라고는 동물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 또는 기후적으로 아주 따뜻한 지방에서 잘 자라는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제주도의 통시에서 사육되던 토종 돼지가 제주도의 기후 환경과 잘 맞아떨어졌다 하는 점을 먼저 들 수 있고요. 또 제주도의 통시의 돼지우리가 상대적으로 넓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돼지들이 활동량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이 되었고, 또 제주도에 자주 불어오는 바람도 돼지의 그 생육 환경에 굉장히 잘 맞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열대라는 지리적 자연적 환경 때문에 돼지가 잘 자랄 수밖에 없고, 더불어 돼지 문화가 발달했던 제주. 당연히 돼지고기 음식 문화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되어 있겠죠? 척박하고 거친 땅 때문에 먹을거리가 귀했던 제주의 경우는 대부분 양념을 쓰지 않고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려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요즘 웰빙 바람이 불면서 원재료의 맛을 살려주는 제주의 음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요리 중에서도 제주 사람들이 가장 즐겼던 음식은 삶은 돼지고기입니다. 우리가 솥에다 고기를 넣고 삶아요. 그러면은 식구들이 있을 때 그걸 삶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지에다가 부엌 바닥에 흙바닥에다가 물 촉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바닥에다가 발이 긴 돈배를 놓고 도마를 놓고요. 거기에서 썰어서 소금을 찍거나 된장을 찍거나 초간장을 찍어서 이제 먹거든요. 그냥 도마 위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썰어졌기 때문에 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배고기 이렇게 하는데. 끓는 물에 삶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돈배고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마 위에 놓은 채 먹었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는데요.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야만 했던 제주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갓 삶아낸 돼지고기를 상추나 깻잎, 어린 배추에 싸서 된장과 마늘과 고추를 얹어 먹으면 돼지고기의 비린맛도 없어지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삶은 돼지고기 국물 또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에 돼지갈비를 넣고 무나 두부를 넣어서 먹는 접작뼈국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먹어보면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잔칫날 새색시만 대접받았던 음식이라니 돼지고기 요리 중에서도 귀한 음식이었던 모양입니다. 오키나와처럼 제주 역시 돼지고기와 해초류를 이용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지 육수에 돼지 내장과 모자반을 넣어서 끓인 몸국입니다. 고향 떠난 사람들의 향수 어린 음식으로 예전에는 대소사시 필수 음식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큰한 맛이 일품인 육개장 아시죠?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육개장 고기를 소고기로 쓰지만 제주에서는 돼지고기를 씁니다. 푹 끓인 돼지고기 육수에 잘게 찢은 돼지고기와 고사리를 넣어 다시 한번 끓이면 되는데요. 지금에야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를 넣지만 양념이 귀했던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고 하네요. 예, 제주도에는 그 고추장도 없었고요. 고춧가루도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간 음식은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접착배 국도요. 이제 그 두부 넣고 무 넣는 거는 결혼식이나 신부 앞에만 줬어요. 그때는 돼지고기 꼭 잡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통 일반에서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돼지 출염하는 날이나 이제 갈비 사다가 먹을 수 있었지만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미역을 넣고 끓이기도 해요. 근데 결혼식 날은 미역은 안 쓰기 때문에 두부하고 무하고 넣어서 이제 끓이는데,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옆에다가 두거든요. 그러면은 고춧가루 이제 더 넣고 싶은 분 더 넣는데 전혀 안 넣고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귀했다. 모든 게 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제주시 동문로에 있는 한 재래시장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 근데 여러분, 아저씨가 자르고 있는 것이 족발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족발이 아니라 아강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족발 같아 보이는 아강발,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족발 자체 여기 달리는 것은 위에 족발이고 그 족발 밑에 부분을 아강발, 제일 밑에 부분을 발에 달리는 거를 아강발이라고 하고 요 위에 달리는 것은 족발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용되었던 돼지고기. 발끝인 이 아강발은 탄력에 좋은 콜라겐이 많아 족발과 함께 여성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유하는 산모들에게 좋다고 해서 예로부터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체계적인 산후조리로 유명한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최근 모유 수유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줄 뿐 아니라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고 산모의 유방암 예방과 출산 후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요. 모유 수유를 일찍부터 권장해온 이곳에서는 산모들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준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산모들의 영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미역국입니다. 근데 흥건하게 들어간 이것은 뭔가요? 바로 아강발입니다. 아강발을 푹 고운 이 국은 젖이 안 나오는 산모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강발,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신 건데 이제 아강발 국도 해드리고 아강발을 끓여 놔두면서 그냥 하루 세끼 뭐 아무 때라도 간식으로도 한 컵씩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젖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저희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먹을 음식이 많지 않았었어요. 산후조리 할 때. 그래서 그 아강발을 해주면 최고의 선물로 굉장히 흔쾌히 받아 먹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먹을 것이 없을 시절에는 더욱 효과가 있었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모유 수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산모들이 미역국만큼이나 많이 먹는 아강발국. 산모들은 과연 그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그 곰국 같아서 처음에 물어봤더니 돼지 발로 만든 거라고. 근데 그 얼핏 이제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그게 좋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그건지는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 국을 계속 먹으니까 수유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하여튼 젖이 잘 나오니까. 이 족발은요 저제라고 합니다. 저제라고 해서 그 돼지의 앞뒤 발을 다 얘기하는데요. 이 저제는 일반 그 돼지고기와 조금 효능이 좀 다른데요. 혈액을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젖을 잘 분비를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산모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내에 있는 열도,
을 제거시켜주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독소들을 제거해주는데 대단히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피부도 매끄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돼지 족발은 일반적인 돼지고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을 뿐 아니라 줄인 배와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는 서민의 음식 돼지고기. 하지만 돼지고기 음식이라고 서민들만 먹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궁중이나 사대부 명가에서도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접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국민 드라마 대장금에 등장했던 맥적이 아닌가 싶네요. 맥적은 도톰하게 썬 목살에 잔 칼집을 넣어준 뒤 달래와 부추를 넣은 된장 양념을 바르고 재워둔 다음 석쇠에 놓고 구워주면 되는데요. 사냥을 즐겼던 고구려 사람들의 음식으로 지금의 너비아니 구이, 불고기 역시 이 맥적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임금님의 술안주로 이 맥적이 안성맞춤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살, 삼겹살, 뒷다리살, 앞다리살 하듯이 궁중에서는 저각, 후각, 저등심육, 저등골 등 그 이름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돼지고기가 여러 부위별로 다 쓰였음을 알 수 있지요. 연저육 또한 맥적 못지않게 유명한 궁중 음식입니다. 잘 졸여진 삼겹살에 인삼과 견과류, 두부를 같이 곁들인 음식으로 한눈에도 품격 있어 보이죠? 술과 생강즙에 재운 삼겹살을 솔잎 위에 놓고 찐 다음 조림장에 졸여주는 솔잎찜 또한 담백한 명가 음식입니다. 궁중에서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많이 썼는데 이제 세자나 왕이나 사냥을 나갔을 때 그 산돼지, 멧돼지를 잡아왔다고 그럽니다. 그 잡은 산돼지를 전골이나 편육, 구이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음식 대관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수의 섬으로 널리 알려진 오키나와. 인구 130만 명의 오키나와는 아열대의 이국적인 정치로 한 해 약 500만 명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이곳은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데요. 이곳 시장에는 소고기를 즐기는 일본 본토와 달리 아열대라는 기후와 중국의 영향으로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강발을 24시간 끓인 대비찌라는 요리입니다. 또한 중국의 동파육과 비슷한 삼겹살 카쿠니와 돼지의 귀를 이용한 미미가라는 요리 등 오키나와도 우리나라처럼 돼지고기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이용하고 있네요. 沖縄で豚肉でしたらもう頭から耳がから手びちとかいろんな食べますので、沖縄料理で食文化でしたらだいたい中国から来てるもんですから、で沖縄の豚でもう昔から中身から耳がから手びちいろんな食べられます。で豚肉でね豚の角煮じっくりね時間かけて煮込むんですよ。柔らかくて味が出てます。美味しいです。 길게 늘어선 이 행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음식 오키나와 소바를 맛보기 위해 식당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흔히 소바라고 하면 메밀국수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오키나와 소바는 밀가루로 만든 굵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 본토와 다른 점입니다. 돼지 사고를 푹 고운 국물에 국수와 두껍게 썬 삼겹살 그리고 약간의 고명을 넣고 먹는 소바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명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키나와에 와서 소바를 맛보지 않으면 참다운 여행을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豚骨ベースですとかカツオベースですとかいろいろ種類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
やはりもうやっぱ沖縄でしか食べれないし、例えば三枚肉ですと、例えばラフテーって言われて角煮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も沖縄でしかない食べ物なんで、これが上に乗ってたりですとか、例えば 돼지 사골 육수에 국수를 넣고 두껍게 썬 삼겹살과 약간의 고명만을 넣은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일본의 라멘이나 우동과는 차별화된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관광 음식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국수집이라고 할 정도로 유난히 국수집이 많은 제주. 비빔국수, 멸치국수, 콩국수를 다 물리치고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는 바로 고기국수입니다. 돼지 사골 육수에 굵은 국수를 넣고 삶은 삼겹살과 파를 얹어 먹는 고기국수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돼지고기 비린내 때문에 난색을 표하겠지만 한 입 먹어보면 그 담백한 맛이 계속 입맛을 당깁니다. 요즘도 마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고기국수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제주의 고기국수, 오키나와의 소바. 다른 나라의 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육지에서는 그 벼농사가 잘 되는데 저희들은 벼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보통 뭐 조나 보리 같은 것만 했었고 밀이 잠깐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든가 뭐 큰 대소사가 있었을 때는 거의 국수로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게 이제 그 저희들의 그 본천이 그리 되겠습니다. 40-50년 전부터 제주에서는 고기국수 하나면 중요한 행사를 모두 치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푹 고운 돼지 사골 육수에 삼겹살 한 점 얹어 먹었던 고기국수 한 그릇.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던 나눔의 마음이 그 국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순대 골목으로 유명한 제주시 광양의 보성시장입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만화죠. 허영만 만화가의 식객, 순대일기편에 등장한 순대집입니다. 제주어로 수애라고 불리우는 제주식 순대는 돼지 창자에 보리나 메밀가루를 넣고 돼지 선지와 버무린 것이 특징인데요. 이 식당에서는 요즘 입맛에 맞게 돼지 대창에 선지와 머릿고기, 맵쌀과 보리쌀, 좁쌀을 갈아 넣은 다음 각종 야채를 넣어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식 순대의 맛이 기름졌다면 이 집의 순대 맛은 연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라도에서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듯 제주에서는 경조사시 순대가 빠지면 절대 잔치를 치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먹을거리가 귀했던 시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지혜의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순대 두부 빠지면 잔치가 안 됩니다. 옛날부터 옛날 그 먹기 막 그 힘든 시절에 어른들이 이거 지혜롭게 해낸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빠뜨리지 아니고 지금도 쭉 그거를 데이오면서 이젠 이게 톡톡한 음식으로 이제 별미로 이제 더 이제 옛날보단 더 뭐 하는 거 아닌가. 바늘과 실처럼 순대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순댓국이죠. 돼지 사골 육수에 순대와 각종 내장과 고기, 그리고 야채를 넣어 먹는 순댓국은 얼큰한 맛으로 술 먹은 다음날 속풀이국으로 그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대와 내장을 함께 먹을 수 있어 한 그릇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지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또 흑돼지 특유의 그 맛있는 그 고기를 빚은 순대가 돼가지고 더더욱 맛있는 거예요. 전국에 어떤 돼지고기를 갖고 이 순대를 빚는다 해도 이 맛이 안 나죠. 제주도 분들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그러니까 힘든 땅을 개척을 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순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양의 효과를 채울 수 있고 어떤 또 질의 효과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순대 안에 있는 게 단지 쌀만 그 돼지 피만 섞인 게 아니거든요. 뭐 모밀이라든가 뭐 각종 양파들이 섞였기 때문에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또는 한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음식 문화를 접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오랜 시간 제주 사람들의 장수 비결이자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던 나눔의 음식인 돼지고기는 줄인 배와 마음의 굶주림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대표적인 서민의 음식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요즘. 돼지고기 음식이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음식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